박수 한 번 시작. 박수 한 번 더 시작. 네, 박수 5번 안에. 박수 5번 시작. 오,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오, 잘했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 소리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냈죠?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해서 조금 더 오픈된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곧 교회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요. 따라 그 예배도 할 수 있으면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깜빡했네. 어디에서 잡아? 거기에서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시작해요. 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규칙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도해요? 오늘 기도가 너무 짧네. 아니, 이제 말씀 봐야죠. 오늘 기도가 너무 짧네요. 괜찮아요. 짧을 때도 있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2장 27절. 마가복음 이제 마가복음 2장, 여기 3장이니까 여기 앞에는 2장 27절. 27절. 또 이르시되 잠깐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가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목사님도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 2장 23절 위에 보면은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뭘까요? 동그라미 아니, 제목. 안식일을 예수께서 아니야. 제목.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잘했다.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이요. 주일이죠. 안식일. 옛날 주일.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이라고 불렀을까요? 안식. 사람이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 번째 날은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안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는 날이에요, 안 하는 날이에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몇 명이죠? 12명. 12명보다 더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택한 제자가 12명이었어요. 그 12명의 제자와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밭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밭 주인한테 이런 법이 있었어요. 세상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밀을 키우는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따먹을 수 있도록 밀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밀을 밭에 조금 남겨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쪽에 밀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아 배고프지? 밀밭에 밀 좀 따먹고 지나가자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밀을 따먹은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이삭을 먹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안식일이면 일하지 않는 날인데 이삭을 따먹는 거는 일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따먹는 거는 일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옛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 같은 사람들. 율법학자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야.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 사장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미리삭을 아빠 말 듣고 왜 미리삭을 따먹었습니까? 근데 필요한 걸 따는 게 일이에요. 그것도 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따가지고 슉슉 따가지고 입에 먹었으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는 보통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법에는 열매를 따먹는 거는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 왜 그랬습니까? 왜 제자들과 먹었습니까? 따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의 준비를 토요일날 해놨어야죠. 토요일날 준비를 해놨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됐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걸어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거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규칙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규칙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 아빠 말 들어봐. 규칙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규칙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그 규칙을 조금 풀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이 있는 거니까 그 규칙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규칙을 조금 풀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27절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규칙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 나를 보내셔서 이 규칙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알려드립니다. 어쩔 때는 규칙이 사람을 죽일 때도 있는 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나아요? 규칙을 풀어주는 게 나아요? 규칙을 푸는 게 나아요. 규칙을 풀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책을 보는 겁니다. 책의 제목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서관에 간 사자! 네, 도서관에 간 사자입니다. 지은이는 미셸 누드슨. 아빠.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미국? 정답! 그림. 케빈 혹스. 중국? 미국. 도서관에 간 사자. 웅진 주니어에서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아보시고. 네. 사자네. 어느 날 도서관에 사자가 왔어요. 사자는 곧바로 대출 창고를 지나 자료실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야? 도서관에 사자가 들어갔어? 시온이 도서관에 사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몰라요. 뭘 몰라요? 어떻게 할 거야? 바로 나가서 도망가야지. 도망 안 갈 거야? 그냥 바로 나갔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들 도망도 안 가네? 무슨 일이지? 그냥 가만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출 창구의 맥비 씨는 불이 나게 복도를 달려 관장실로 갔습니다. 촉촉촉촉촉. 메리웨더 관장님! 맥베 씨가 소리쳤어요. 도서관에서 뛰면 안 됩니다. 규칙입니다. 메리웨더 관장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자가 온걸요. 도서관에 사자가 왔다고요. 그래서 그 사자가 규칙을 어겼나요? 관장님이 물었어요. 관장님은 규칙을 어기는 것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맥베 씨가 대답하자 관장님이 말했어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맞아요. 관장님. 맞아요. 잘했죠? 사자는 도서관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도서 목록 카드에 코를 들이대고 킁킁 냄새도 맡아보았어요. 규칙을 어긴 건 아니죠. 새로 들어온 책에 머리를 비벼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규칙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터벅터벅 이야기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아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도서관 규칙에 사자에 대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책을 찍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으니까 사자가 어긴 규칙은 없죠. 어긴 건 아니죠. 곧 이야기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서도 이 책을 읽어주나 봐, 선생님이. 하지만 이야기 시간에 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도 없었어요. 이야기 선생님은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아빠도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럴 때. 갑자기 무서운, 엄청나게 큰 개 보면 시온이 어때? 아빠는 엄청 무섭던데? 여기 이야기 선생님은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도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첫 번째 책의 제목을 읽었어요. 사자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를 읽어 나갔어요. 사자는 선생님이 다음 이야기를 다 읽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도 가만히 듣고 있었죠. 사자는 또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아이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시간이 끝났어. 이제 갈 시간이야. 한 아이가 사자에게 말했어요. 사자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야기 선생님도 보았습니다. 책장이 덮인 책도 보았지요. 그러더니 귀청이 떨어질 듯한 요란한 소리로 울었습니다. 우랑. 이건 규칙을 어긴 거네요. 규칙을 어긴 건가? 도서관에서 큰 소리를 냈으니. 해야죠. 또각. 메리웨더 관장님이 관장실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왔어요. 대체 누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관장님이 묻자 맥베시가 대답했어요. 사자예요. 메리웨더 관장님은 사자에게 다가갔어요. 조용히 하지 못하겠다면 도서관에서 나가라. 그게 도서관 규칙이야. 관장님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자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렸어요. 어떻게 소리 내야 되지? 슬픈 소리 같은 으르렁 소리. 슬픈 으르렁 소리. 그런 건가? 한 아이가 메리웨더 관장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하면 사자가 내일 이야기 시간에 다시 와도 되나요? 사자는 으르렁거리다 말고 메리웨더 관장님을 바라보았어요. 관장님은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그래, 착하고 얌전한 사자라면 당연히 또 와도 되지. 만세! 아이들이 소리 질렀어요. 아이들이 이제 사자를 좋아하기 시작했나 봐. 이튿날 사자는 다시 도서관에 왔어요. 일찍 왔구나. 이야기 시간은 3시부터인데. 관장님이 말했어요. 그래도 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나를 좀 도와주겠니? 그러더니 관장님은 사자에게 이야기 시간이 될 때까지 백과사전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라고 했어요. 어떻게 털어내지? 꼬리로 이렇게 그 다음 날도 사자는 도서관에 일찍 왔어요. 관장님은 이번에는 반나절이 지났다고 알리는 편지의 봉투에 침을 발라달라고 했어요. 침을 발라서 봉투를 마감하는 거죠. 곧 사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을 잘하게 되었어요. 사자는 백과사전의 먼지를 떨어냈어요. 편지 봉투에 침도 발랐어요. 키 작은 아이들을 등에 태워 책꽂이 제일 윗칸에 있는 책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원래는 사다리 타고 가야 되는데 사자가 도와주었어요. 그러고 나면 사자는 이야기방에 얌전히 누워 이야기 시간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어요. 야,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자도 있네. 도서관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자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사자는 도서관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사자는 커다란 발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도서관을 걸어다닐 수 있었어요. 이야기 시간에는 아이들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등받이가 되어 주었지요. 게다가 이제 도서관에는 절대로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어요. 정말 고마운 사자야. 도서관에 온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했어요. 사자가 지나갈 때면 복슬복슬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자 없이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맥비 씨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지금까지 사자가 없어도 잘 지내왔잖아. 사자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사자는 규칙을 이해하지도 못해. 도서관에 있어서는 안 될 동물이야. 맥비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맥비 씨 있지. 기분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별로 안 좋아 보여. 사자가 못마땅한 거지. 어느 날 백과사전 위에 먼지를 전부 떨고
편지 봉투에 침을 바르고 작은 아이들을 모두 도와주고 난 뒤에 사자는 더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복도를 지나 관장실로 갔습니다. 이야기 시간이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안녕 사자야, 좀 도와주겠니? 책 한 권 자료실로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여기 책꽂이에서 꺼내줄 테니까 가져가렴. 관장님은 의자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손이 책에 닿지 않았어요. 관장님은 까치발로 서서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의자 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안 되겠지. 불안하지. 조금만, 거의 다 됐는데 조금 더 뻗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질 것 같은데요. 꽈당! 아야! 힘없는 신음소리가 났어요. 관장님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맥비씨, 맥비씨. 잠시 후에 관장님이 맥비씨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출 창고에 있는 맥비씨가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자야, 가서 맥비씨를 좀 데려오렴. 관장님의 말에 사자는 허겁지겁 복도로 달려갔어요. 도서관에서 뛰면 안 돼. 관장님이 사자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크지 않았죠. 사자는 커다란 앞발을 대출 창고에 턱 올리고 맥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리 가 사자야, 난 지금 바빠. 맥비씨가 말했어요. 사자가 소리를 냈습니다. 관장실 쪽 복도를 코로 가리켰어요. 코로 가리켜봐 시원아. 코로 가리켰는데 맥비씨는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본체 만체하고 못 알아먹었어요. 마침내 사자는 자기가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뭘까요? 어기는 거였어요. 규칙을 어기지만 큰 소리로 깜짝 놀라게 해서 규칙을 어겼다고 관장님에게 가게 하는 거지. 규칙을 어기면 맥비씨는 누구한테 가서 알려야 되지? 맥비씨. 아니, 맥비씨가 이 사람이잖아. 누구한테 가야 되지? 관장. 관장님한테 가야 되니까. 사자가 규칙을 어기면 맥비씨가 그걸 보고 관장님한테 이야기하겠지. 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사자는 맥비씨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입을 쩍 벌렸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질러본 적이 없는 요란한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맥비씨는 달려가야죠. 달려가. 맥비씨는 너무 놀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넌 모르니? 넌 규칙을 어겼어. 맥비씨는 사자에게 말하고 서둘러 복도를 걸어갔어요. 왜 걸어갔을까요? 관장님한테 가야 되니까요. 사자는 그 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자도 규칙을 어겼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사자는 고개를 떨구고 문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맥비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관장님, 메리웨더 관장님, 사자가 규칙을 어겼어요. 사자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맥비씨가 걸어가면서 소리쳤어요. 맥비씨는 관장실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관장님, 맥비씨가 불렀어요. 그때 책상 뒤 바닥에서 관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도서관이라 해도 말이죠. 가서 의사를 좀 불러주세요.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맥비씨는 의사를 부르려고 달려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뛰면 안 돼요. 관장님이 맥비씨에게 소리쳤습니다. 관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다. 도서관에서 뛰면 안 돼요. 이튿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것이요. 메리웨더 관장님은 왼팔에 붕대를 감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관장님에게 일을 좀 줄이라고 했어요. 내게는 일을 도와줄 사자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관장님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사자는 도서관에 오지 않았어요. 3시가 되었어요. 관장님은 이야기방으로 가보았지만 이야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 들려주기 시작했지만 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자 왜 안 왔을까요? 사자 오늘 왜 안 왔어요? 규칙을 어겼으니까. 도서관에 온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 혹시나 눈에 익은 털복숭이 사자 얼굴을 보게 될까 하고 자꾸 돌려다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사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에도 사자는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날에도 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털복숭이 사자를 찾았지만 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맥빗이 퇴근길에 관장실에 들렀습니다. 관장님, 퇴근하기 전에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맥빗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관장님이 대답했어요. 관장님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아무리 도서관이라고 해도 목소리가 정말 작았어요. 맥벳이는 생각에 잠겨 찌푸린 얼굴로 걸어갔어요. 아무래도 관장님을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관장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자를 부르는 거예요. 관장님은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사자가 도와줘야 된다고. 사자가 관장님 도와주려고 규칙을 어기고 도서관에 나가게 됐으니까 관장님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와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도서관에 와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겠죠. 네. 근데 사자가 안 오니까 서운하겠지. 맥벳이는 도서관을 나섰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맥벳이는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맥벳이는 자동차 아래도 살펴보았고 덤불 뒤도 뒤져보았지요. 집집마다 뒷마당도 모두 살피고 쓰레기통도 일일이 뒤져보았고 나무 위도 쳐다보았어요. 사자가 나무 위에 이해 올라. 아닐까요? 얘는 동상이죠. 옵스. 없어. 비둘기가 오잖아요. 동상이죠. 마침내 맥벳이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아 도서관으로 돌아왔는데 사자가 도서관 밖에 앉아 유리문 안을 들여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 오는 날이었는데요. 사자는 비를 다 맞고 축 처져서 유리문 안으로 도서관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사자야, 맥벳이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래도 사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너가 알면 기뻐할 일이 있어. 도서관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단다. 으르렁거리면 안 돼. 그렇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도와야 할 경우 같은 건 말이지. 그 말에 사자 귀가 쫑긋 올라갔어요. 너 고양이 귀, 강아지 귀 쫑긋 올라간 거 봤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에는 귀가 쫑긋 올라가지. 그 말에 사자 귀가 쫑긋 올라갔어요. 사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맥벳이는 벌써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튿날 맥빗씨는 복도를 지나 관장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맥빗씨? 관장님이 조용하고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즘 관장님의 목소리는 늘 그랬습니다. 조용하고 슬픈 목소리 어떻게 내지? 무슨 일이지요, 맥빗씨? 들으면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사자가 왔어요, 도서관에. 맥빗씨의 말에 관장님은 의자에서 펄쩍 뛰어 일어나 복도를 달려갔어요. 맥빗씨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뛰면 안 돼. 도서관에서 뛰면 안 돼요, 관장님. 관장님이 원래 하는 말인데 맥빗씨가 관장님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관장님은 못 들은 척했지. 지금 사자 보러 가야 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때로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도서관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끝. 비둘기. 오늘 도서관에 간 사자는 규칙을 원래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규칙을 어기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어겼을까요? 뭐 때문에 규칙을 어겼어요? 사람을 도와주기. 규칙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때로 규칙을 어길 때. 예외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될 규칙이 여러 개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려고 규칙을 만들었으니까요. 시온이도 아빠 엄마랑 혹은 하나님이랑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지켜야 될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은 왜 있는 거예요? 시온이 기분 좋고 시온이 안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규칙을 열심히 잘 지키고 지혜롭게 규칙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네, 시온이도 그래서 도서관에 간 사자처럼 사람을 잘 도와주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은성제일교회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진은성. 은성제일교회, 시온이는 은진초등학교.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고 그것이 사람을 기죽게 하고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규칙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과 규칙이 필요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일 경우에는 예외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규칙에 앞서 생명이 우선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규칙이 있는 이유가 규칙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온이도 참 잘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했을 줄 믿습니다. 사진을 예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추첨을 안 한 대신에 이번에 사진 보내준 친구들 다 선물 줄 거예요. 나도. 시온이도 플러스 점수를 주지요. 알겠죠?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